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의료소송 관련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이제 많이 진행하는 의료소송 대표적인 게 성형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행정소송 중에서도 의료소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정부에서 지정하는 상위 등급 있잖아요. 상위 등급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번복해서 다투는 경우도 결국 행정소송이라는 이름의 의료소송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과실로 인해서 의료 진단, 그러니까 크게 의료행위가 진단과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치료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의료소송하는 경우, 그 다음에 진단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의료소송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. 제가 지금 몇 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처음에 궁금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일단 이제 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는 거를 첫 번째 기일 정도에 이제 소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받아들여지고요. 그쵸? 이제 그건 말도 안 돼.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고, 그 다음에 거의 많은 재판부에서 감정을 통해서 이거를 판단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.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원도 아니고 당사자가 제출한 근거도 아닌 제3의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. 면밀하게 검사해서. 그래서 이제 감정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감정은 꼭 의료소송에서만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소송에서 이제 크게 헬스케어 카테고리에서 의료소송이 아닌 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그때도 감정을 많이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감정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감정인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많은 경우에 법원이 지정할 수 있는 감정인의 리스트가 분야별로 있고,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, 그러면 그 중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서 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도 많고요. 당연히 이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병원을 감정기관을 지정하고 병원의 어떤 그 전문 영역의 그 의사 선생님을 전문의를 이제 지정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문제인 경우에 뭐 정형외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냥 지정됐으니까 그대로 인정하는가? 그렇진 않고요. 아무래도 감정인도 이제 신체 감정의 경우에 의료소송은 또 크게 신체 감정과 진료 기록 감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신체 감정을 하는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근거 자료를 저희가 많이 내요. 그래서 이 근거 자료를 감정인한테 전달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추가 자료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요.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상태, A라는 상태가 나와야지 우리 소송에 유리하다라고 하면 그 A라는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성형부작용을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이거는 2차 저차에서 저차 저차에서 A라는 상태라고 했다라는 진단서, 소견서 이런 거, 진료 기록, 그 다음에 치료 기록, 뭐 진단 기록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돼요. 그럼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그걸 감정인한테 전달해 주도록 하는,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감정인 지정이 잘못됐다. 뭐 예를 들어 나는 공정하게 감정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랑 감정인이 뭐 관련이 있다. 그러니까 이 감정인은 우리가 기피하겠다.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전문 영역이 아니다.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 피부 알레르기 전문이다. 이러면은 이제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당사자들이 이제 공방을 합니다.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어요. 뭐 다른 나라들은 감정인을 당사자가 지정해서 그 당사자가 지정한 감정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상대방이 탄핵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,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고요.
그 당사자는 공식적으로는 빠지고 법원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의료소송의 경우에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 감정인을 가지고 감정인이 계속 다시 지정되기도 해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오면 또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, 저 부분이 잘못됐다, 이 부분이 좀 부족하게 그 연구되었다, 조사되었다,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다툽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주장을 소명하고 나면 감정을 하게 되고,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공격 방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,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사실 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탄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료소송은 그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일단은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의료소송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왔습니다. 겨울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도 뭐 차량도 좀 정비하고 타이어도 교체하고 두꺼운 패딩 꺼내서 입고 그렇게 겨울 준비를 했거든요. 올해는 특별히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저도 마음에 요동 마음에 부침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,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쓰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월동 준비 잘 하셔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